오라클에서 미드레어 세일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임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문보경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메인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뜻깊게 제가 101번째 세션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보통 MCS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오늘 저희 세션을 통해서 이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MCS 데모로서 그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MCS로 개발한 간단한 모바일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세션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세상은 이미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관련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모바일 기기를 보는 횟수가 150회 이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하루에 150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가족이나 연인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횟수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는 횟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사용량 증가는 저희의 이런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2015년 말까지 13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고객을 대면하는 데 사용되는 업무 앱의 100%,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앱의 75%가 모바일 무선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거대 기업의 30에서 35%는 저희가 MADP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배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모바일 우선, 모바일 퍼스트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은 이런 모바일 우선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는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서 모바일로부터의 ROI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모바일 분석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고객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등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라클은 이러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쉽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에 추가를 해서 모바일 플러스, 이 모바일 플러스를 어떻게 고객분들이 이끌고 나가야 할지를 도와드리는 것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원 정보를 조회하는 HR용 모바일 앱입니다. 잠깐 보시면 기업의 직원의 기본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연락처, 이 사람의 스킬, 근무지, 고가, 입사일 등등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UI도 심플하고 개발도 단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앱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어 HR, 피플소프트, 스텝, 그 외 탤런트 매니지먼트, 텔러 클라우드, 되게 다양한 이런 기존 고객이 갖고 계신 레거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도입해서 하는 정보들, 그 외에 소셜 네트워크, 구글 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보셨던 시스템을 연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동 이외에도 보안이라든가 개발 툴, 그 외 모니터링 아니면 분석 등등의 그 모바일 개발을 위해서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기업의 모바일 앱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발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들과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모바일 앱과 또 그 생각을 해서 프론트엔드와 그 백엔드 단을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 앱과 연동하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태블릿, 뭐 스마트워치, 그리고 자동차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랩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스들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프론트엔드라든가 백엔드 단의 이러한 통합을 정말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MCS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MCS는 앱 개발과 시스템 연동을 정말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앱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포괄적인 모바일 서비스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트렌드들도 있는데요. 이제 기술 트렌드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개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안드로이드나 C에 오브젝트C에 네이티브 언어를 썼다고 하면 지금은 HTML5라든가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고요. 데이터 작성 같은 경우도 숲 방식에서 이제 레스트로 발전을 했고, 서버 통합 시에도 자바나 단넷이 아니라 이제 노드.js를 쓰고,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폭포수 방식이 아닌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MCS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신 기술 트렌드들이 저희 제품 아키텍처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CS는 Node.js 기반으로 API를 중심으로 설계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자일 개발 방법론, 데브옵스 방법론으로도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특징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그 MCS 제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인데요. 모바일 백엔드라는 것도 있고요. 커스텀 API, 커넥터, 플랫폼 AP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MCS 같은 경우는 Node.js 기반의 API 중심으로 설계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MCS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사용 가능한 API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MCS에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 API와 이제 커스텀 API라고 있는데요. 플랫폼 API 같은 경우는 MCS 내에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이미 구현해 놓은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커스텀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구성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터인데요. 커넥터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 센터 내에 가지고 계신 기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스 같은 것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백엔드 시스템과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요 기능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들이나 사스들이 웹 서비스 방식의 레스트라든가 소브로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하도록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면 MCS의 커넥터로 등록을 해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커넥터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 커스텀 API에서 호출할 때 이 커넥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앞서 잠깐 또 이제 말씀드렸던 커스텀 API인데요. 커스텀 API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API 구현 시에 호출이 가능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커넥터를 호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 API를 다시 호출해서 또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다른 커스텀 API들도 호출이 가능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Node.js를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Node.js로 구현된 모든 커스텀 API는 REST 서비스의 형태로 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API를 통해서 API를 개발하면 이 모바일 개발자랑 그리고 서비스 개발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얘기를 잠깐 또 드려보면, 일단 모바일 앱 개발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에서 필요한 API를 MCS 이제 웹 포탈 화면이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MCS 웹 포탈 화면에서 직접 설계하실 수 있고 디자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설계를 통해서 서비스 개발자가 이제 그 뒷단에 백엔드 단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MCS의 장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모바일 앱 화면에 실제로 출력될 데이터와 유사한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그 API의 비즈니스 로직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모바일 앱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스텀 API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구현, 방금 말씀드린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구현은 이 백엔드 시스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 개발자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모바일 개발자가 미리 디자인한 API 명세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MCS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커스텀 API를 이제 구현하는 동안에 이 서비스 개발자가 개발한 비즈니스 로직의 소스 코드는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자 간의 MCS 개발자 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동시에 이 MCS를 통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인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API인데요. 플랫폼 API는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한 스토리지, 중간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스토리지, 푸시 알림, 분석, 사용자 관리 등등 모바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그 개발을 해서 특화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MCS의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MCS를 통해서 이런 모바일 앱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화된 기능들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MCS 내에는 이제 그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과 같은 일반 데이터 RDB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SQL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MCS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MCS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커스텀 API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MCS에서 이제 MCS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그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 MCS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데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 데이터 오프라인 기능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 클라이언트 SDK를 통해서 호출된 API 결과들을 캐싱을 해서 네트워크 단절 시에 화면을 보여주고요. 이때 발생한 트랜잭션들은 로컬 캐시에 저장을 했다가 네트워크에 복구되면 서버에 동기화 해주는 이런 특징들이 MCS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 관리 기능인데요. 모바일 사용자 롤과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회원을 가입한다거나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이라든가 로그아웃 회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롤을 기반으로 해서 API의 접근 권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 시에 자주 사용하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부분도 있는데요.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구현을 하시려면 좀 구현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는데, 그 MCS를 사용하시면 MCS 포탈에서 특정 사용자들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특징이 그 특정 시간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배치 처리, 배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기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사용자가 어떠한 API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현재 몇 명인지, 현재 활성화된 세션들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MCS가 이런 API와 관련된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API 분석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데모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백엔드 부분인데요. 모바일 백엔드는 모바일 앱이 MCS로 진입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특정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든가 MCS의 API 등 또 스토리지 등등을 이 모바일 백엔드에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 시에 모바일 앱은 한 개 이상의 모바일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데모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백엔드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MCS 상에서 이제 모바일 백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전체 API 중에서 이 모바일 백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알림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에서 발급한 키를 그 모바일 백엔드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들을 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MCS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 멀티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MCS에는 그 개발 환경이라든가 테스트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이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MCS 하나만 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를 도입하실 필요 없이 모든 환경을 다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 연결된 리소스들의 버전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MCS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MCS의 기능을 이용해서 개발한 그 모바일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먼저 고객이 그 퇴근길에 모바일 앱을 편의점 앱인데요. 모바일 앱을 이용을 해서 집 근처의 편의점에다가 구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 직원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고객은 이 편의점에 들려서 이 제품을 단순한 수령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앱이 되겠고요. 그 데모 모바일 앱에서 사용한 기능들 잠깐 보여드리면요. 먼저 필요시에 푸시 알림을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 관리 기능을 통해서 로그인이라든가 로그아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해서 주문 이력 같은 거를 저장해서 이후에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들을 이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점포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지를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주문 시에 이 커스텀 API로 개발된 서비스가 호출이 돼서 푸시 알람을 이제 전송을 하고 주문 이력을 스토리에 저장하고 이제 분석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바일 앱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콘솔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모바일 앱 개발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분석하는 메뉴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MCS의 구성 요소들, 모바일 백엔드, API, 커넥터, 스토리지, 유저 매니지먼트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모바일 백엔드, 현재 보여드릴 앱의 모바일 백엔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디벨롭먼트 홈에서 모바일 백엔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다가 KR 검색하시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데모가 KR 언더바 리테일 MB2라고 하는 모바일 앱인데요. 이게 나왔고요. 방금 검색한 모바일 앱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이제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팅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백엔드 URL과 모바일 백엔드 ID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레지스터 앱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앱 설정을 위해서 앞에서 지나갔는데 이제 API 키를 설정하고 앱에서 사용하는 PLE 서티피케이트를 업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데모 모바일 웹에서 사용할 API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좌측에 API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API 카탈로그에서 API를 선택하기 위해서 Select API 버튼을 보시죠?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른쪽에 두 개 이제 API가 추가가 되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필더에 KR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KR 언더바 액세스 서비스라고 하는 API를 플러스 버튼을 추가해서 눌러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바일 앱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저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좌측에 스토리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이제 KR 언더바 오더즈라고 하는 오더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스토리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KR 유저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스토리지 이렇게 두 개가 현재 이 앱에 사용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에는 JSON 페이로드하고 바이너리 파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사용자 관리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좌측에 유저 메뉴 클릭하시면 이 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유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푸시 알람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노티피케이션 메뉴가 있고요. 이 노티피케이션 메뉴를 잠깐 보시면 하단에 사용자 디바이스 플랫폼별로도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실 수가 있고요. 플랫폼 그리고 유저별로도 사용자별로도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한 이후에는 발송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발송 이력까지 확인하셨고 이제 푸시 메시지는 보시는 것처럼 수신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NCS의 플랫폼 API를 이용한 실제 모바일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안드로이드 화면에 보시면 NCS 앱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는데요. NCS 앱을 실행하시고 실행을 하면 이게 이제 웰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좌측에 사이드 메뉴 버튼에 로그인이 있고요.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구매하는 액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업무 플로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 점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앱을 통해 주문하게 되면 모바일 백엔드가 해당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별 KR_orders 라고 아까 보셨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표별 상품별로 구매 분석 API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 완료 푸시를 하는 플로우가 되겠고요. 이 업무 플로어를 실제 구현한 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품 점포를 선택을 하고요. 점포는 서울시의 강남구 전세가 근처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상품 숫자로 하시고 주문 내역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하단에 하단에 보시면은 주문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면 주문 결과가 푸시 메시지로 수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주문 내용이 사용자별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에 이미지 파일도 저장이 가능하신데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 피처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서 이제 사진을 업로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MCS 유저 관리를 통한 사용자 로그아웃도 보여드리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 NCS의 리퀘스트에 대한 진단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진단 메뉴를 통해서 API 유통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API 호출 시에 기록할 로그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애널리틱 기능으로 전체 호출된 API 3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API 콜을 통해서 리스폰스 타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지점별로 구매 통계도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 스토어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점이 되겠는데 스토어 아이디를 추가해서 구매 패턴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건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서 상품별 통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세션 통계,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이런 사용자 이용 패턴을 분석하실